학원이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굳이 입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잘 가르치기만 하는 학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그 학생의 재원 기간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그 학생의 재원 기간을 장악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입시라는 것은 고등학생에게 있어서는 한 과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학학원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올라가면서 국어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수학을 몇 달 쉬려고 하는 그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입시 지도를 행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 학생에게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중심을 잡아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단지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입시 지도를 동시에 행하고 있다라면 그 학원의 경쟁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듀고 기능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니 해도 입시 시뮬레이터다. 정시 시뮬레이터와 수시 시뮬레이터가 에듀고 기능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재원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을 꾸준히 입력을 해놓고 보다 좀 더 정확한, 정교한 그런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에듀고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신입생 상담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신입생 상담을 할 때 수학학원에 상담이 왔다라고 하면 현재의 등급을 전부 물어보고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 앞에서 간단하게 같이 보여주면서. 그런데 수학학원이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수학이 2등급 혹은 1등급 정도 상향되었을 때 목표 대학이, 지원 가능 대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눈앞에 보여주는 것, 굉장히 드라마틱한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에게 목표의식을 높여줄 수 있을 뿐더러 우리 학원에서는 이 학생의 지원 가능 대학을 이렇게 높여내기 위해서 수학 과목에 대해서 2등급만 올리는 것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학원에 대한 신뢰나 의존심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학원에게 큰 경쟁력을 주는 그런 기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듀고 첫인상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 프로그램을 봤는데, AI화 돼서 너무 직관적이고 최첨단 프로그램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전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이 점은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고3 중심이 아니고 고2, 고1 또는 예비 고1, 중3 학생들도 충분히 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이 하나의 입시 방향성에 대해서 컨설팅, 가이드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가 직접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모의고사 점수만 입력하면 작년도 또는 재작년도 거에 대한 모든 대학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의 합격, 불합격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명시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각 학원 원장님들이 학원에서 이 일정한 자기 학생들 입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에게나 어떤 정시 어떤 가이드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원장님들, 이제, 저희도 국어 중심의 어떤 학원이고요. 관이 또 여러 개 갖고 있는데, 학원 사업이 단순히 이제 열심히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지금 이제 쉽지 않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수요 공급에서 공급자가 더 많은 아이들은 매년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 컨설팅,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진학, 입시에 대한 컨설팅이
강화되면 좋겠다. 그러나 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고 관리하면서 이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주기는 쉽지 않죠. 또 외부 또 전문가 입시 또 컨설팅 그 소장님들을 영입해서 또 유치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 어떤 에듀고를 활용하신다면 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기대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카데미 에듀고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시장에 나왔는데요. 요것의 이제 기능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자료도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누가 만들었는지도 거기 들어있고, 이제 저희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기능을 활용해서 재원생들의 입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재원생들의 입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보조 프로그램, 정확히는 이제 보조 프로그램인 거죠. 저희는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듀고를 가지고 50만 원짜리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베이스를 에듀고가 다 깔아드리니까 이것을 해석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길을 제시하고 지원대학을 결정해주는 그 정도 역할을 하신다면 이 에듀고를 베이스로 50만 원짜리 상담이 가능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에듀고를 가지고 한 10만 원짜리 관리도 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 로드맵의 기초를 잡아주고 학생부 관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틀을 잡아주고 에듀고랑 대화하면서 너의 입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봐. 내가 그걸 지켜볼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권하셔도 됩니다. 애들에게. 야, 내가 아카데미 에듀고로 널 쳐다보고 있으니까 너는 홈에듀고에 가입을 해가지고 홈에듀고는 이제 이거보다 슬림화된 학생 학부형 버전이거든요. 그것도 무료입니다. 원장님들이 이걸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그걸 무료로 그 보조로 배치했거든요. 거기다가 네 이야기를 쓰고 너의 대학을 결정을 하면 성적도 입력을 하면 원장님이 여기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입시 상담 이걸로 하거든요. 어쨌든 뭐 제가 좀 그 자료를 준비하는 게 이제 점점점 이 복잡해지면 점점점 분석해야 될 자료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기초를 다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 전에 한 2시간 정도 걸리던 게 한 그 10분 정도로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같은 경우도 1학년, 2학년도 있잖아요. 1학년, 2학년의 학생부 관리도 이게 에듀고가 다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학생부도 이렇게 관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보이는 건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가 지금 다소 정적이죠. 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정적이고 아래는 지금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1월 1일 날 여기가 체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1월 1일에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으로 뜨겠죠. 그럼 여기가 언제 바뀌냐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보통 이제 4월, 5월에 발표를 하는데요.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모집 요강이 발표가 끝나면 이제 요 자리가 전부 모집 요강으로 바뀌어서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경기 인천에 있는 대학, 강원에 있는 대학, 대전, 충남, 세종,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전북, 광주, 전남, 제주. 요렇게 해서 그 전부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전문대학도 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전, 충남에 뭐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전라북도에 그 전문대학,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요 정보가 시작됩니다. 아직은 모집 요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게 대입 정보일 것 같습니다. 대입 정보. 대입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 속에서 그 강의한 아이들의 안남재 대표나, 그 다음에 국풍 이천의 윤산 대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여기 입시 시뮬레이터입니다. 입시 시뮬레이터는 수시 시뮬레이터와 정시 시뮬레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면 지금 3월 모의고사 끝났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내부 업데이트는 끝났는데 그게 아직 해명이 안 됐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확통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이 2등급 이내의 전체 응시자의 1%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의 사실성만 확인이 되면 이제 여기도 싹 새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자료가 있고요. 입시 자료는 이제 기관께 있고 저게 있는데 우리가 12월 27일 이후로 잠깐 중단시켜 놨어요. 이쪽에 그 학교들이랑 지금 협상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 잠깐 빼놨고요. 오늘 이후에 이쪽도 전부 업데이트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관리가 있고요. 입시 관리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정보가 있고 그리고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은 이제 공지사항과 자유 게시판으로 나뉘는데요. 여기다가 원장님들의 질문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특히 공지사항에 아카데미 에듀고 기능 속에 PPT 파일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에듀고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천재에 있다가 국풍에 있었던 김용관 팀장님, 김용관 소장님께서 만드신 내부 교육용 아카데미 사용 동영상이 있어서 그걸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여기서 보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요. 바로 이제 다운이 되죠. 이걸 통해서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카데미 에듀고 기능 속의 PPT 파일을 내려받아서 이 내용을 살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대입 정보부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정보는 크게 대학 정보, 전형 정보, 전공 정보, 의치대, 그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 과학원 이렇게 6개의 카테고리가 있고요. 아래쪽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대가 따로 있지 않은 건 교대는 이쪽에 따로 있거든요. 교대 칸이. 전국적으로 교대가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요 위에는 분류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학 정보에서 대학 정보를 입시 관리에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전형 정보. 전형 정보가 우선인데 사람들은 인식적으로 대학을 먼저 접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형 정보가 사실은 입시 컨설팅 할 적엔 전형 정보가 우선입니다. 이 아이를 어떤 전형으로 보내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은 일괄적으로 찾아볼 적에 보통 우리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도 거기는 굉장히 단순하겠죠. 대학 리스트가 쭉 뜨면 그걸 눌러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형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입시 전략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유형이죠. 교과 전형. 교과 전형은 뭐죠? 이제 우리 원장님들의 수준이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입시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 수준의 전문가분들도 오늘 신청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 원장님들은 사실은 뭐 이런 설명이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 입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전형 구분도 제가 잘 못해요 라고 하는 원장님들도 한 3분 정도 오늘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높이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이라 하면 내신 선발입니다. 그죠? 내신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을 우리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고요. 교과 전형은 다시 둘로 나뉘죠.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와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이렇게 나뉩니다. 요거에 따라서 구분이 가겠죠. 아이들이 지원 대학을 결정할 적에 수능 최저를 피해야 할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신은 좀 부족한데 수능 최저가 자신이 있으면 이제 이런 이제 질문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 교과 전형도 다시 그 밑에 보면 전형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 자격이거든요. 일반이라 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나 다. 농어촌은 농어촌 출신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원하는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사회 기여자, 사회 배려자 전형. 집안에 독립운동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6.25 참전 용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베트남전에 참가했던 상위 용사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이제 사회 기여가 돼요. 사회 기여가 혹은 이제 군 자녀라든지 경찰 자녀라든지 소방관 자녀라든지 집배원 자녀라든지 이렇게 이제 거긴 또 근속연수하고 학교별로 이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사회 기여 전형이에요. 사회를 기여했던 그 집안 조상의 은덕을 그 자식에게 보답해 주는 거죠, 국가가. 그 다음에 사회 배려 전형은 뭐냐면 힘든 친구들이에요. 몸이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가정 출신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출신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좀 차별이 있죠. 그걸 뚫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회를 주는 게 사회 배려거든요.
저는 뭐 그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친구들이 부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경제가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를 하겠죠. 거기서도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전형의 내신 선발. 그러니까 누구나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 너 정말 내신으로 서울을 갈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면 되죠. 내신으로 선발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달리 그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과목을 수강했니? 그 다음에 그 어떤 활동을 했니? 동아리는 어떻게 했고 어떤 책을 읽었니? 너의 수업 시간에 너의 선생님들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어떤 걸 적었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요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과 선택이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러면 자, 교과 전형 일반 서울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뭐냐면 원장님들은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으로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대학을. 자,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상식선 한번 잡아보고 갈까요? 상식선? 상식선. 반에서 1등을 한다. 반에서 1등을 하면 어쨌든 이 학생의 내신은 1점 몇입니다. 1점 몇. 반에서 1등을 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거의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일단 지원 가능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반에서 3등 정도를 한다. 고3인데 반에서 1, 2, 3학년 내내 3등 정도를 했다. 1학년 때도 3등. 자, 그럼 1학년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2학년 때도 3등, 3학년 때도 3등 정도를 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서울에 역시 중상위권 대학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 중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을 어떻게 나누냐 하는 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걸 비교해 보면 되겠죠. 반에서 3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이 내신이 2점 몇이라는 거거든요. 2점 몇. 그럼 반에서 2등은 그 1.9에서 2.23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요 정도 범위거든요. 그 다음에 반에서 5등 정도면 요건 이제 조금 다른 스토리를 갖게 돼요. 조금 다른 스토리. 일단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늘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그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만약에 여학생인데 덕성여자대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면 덕성여자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개가 잡혀 있네요. 하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추천받은 아이들만 지원하는 거. 하나는 학생부 100% 전형이에요. 전형 이름이. 그러면 학생부 100% 전형은 22명, 고교 추천 전형은 4명이니까 그럼 이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 22명이 이렇게 통합 선발로 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내서 온통 글로벌 융합대학이라고 돼 있고요. 글로벌 융합대학의 일어 일문, 국어 국문, 중어 중문, 영어 영문, 불어 불문, 도고 동문 이걸 다 묶어서 한 마음에 뽑네요. 심지어는 철학과도 문화인류학과도 경영학과도 전부 글로벌 융합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융합대학의 전공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유아교육학은 7명이고 나머지 과학기술대학 문과는 전부 글로벌 융합대학 그리고 유아교육과 과학기술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그 다음에 약학과가 15명이고 자 이렇게 보면 재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돼요. 한 번 더. 1단계 교과 100이고 수능 최저가 좀 낮습니다. 두 개의 영역 합치면 하나는 3등급 하나는 4등급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덕성여대가 꾸민 이 아이는 내신이 2.5등급 전후 지금 덕성여대학이 이걸 보고 있었죠. 내신이 2.5. 왜냐하면 통합선발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교육학과가 좀 다르겠죠. 2.15.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3.25. 그 다음에 약학과는 2.0. 근데 약학과는 수능 최저가 좀 세겠죠. 약학과는 수능 최저가 3개의 영역 6이에요. 6인데 1, 2, 4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3등급 이내에 3가지로 합이 6이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건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를 맞추면 2.0이어도 합격이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듀고가. 그리고 다른 데는 문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2.5, 이과는 3.25를 잡고 있네요. 얘가. 이게 어떤 아이의 성적이죠? 반에서 3등.
그 다음에 이과에는 반에서 4등 선입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3, 4등이면 인서울에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덕성여자대학의 고교 추천 전형 있잖아요. 추천을 받으면 된다. 역시 여기도 통합선발이네요. 추천 전형이 살짝 높습니다. 수준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게 높죠. 아까보다 조금 더 높은 까닭, 약학관 여기서 안 뽑네요. 높은 까닭은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대학이어도, 같은 대학인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아, 내신이 좀 더 높구나.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이 좀 낮구나. 이제 이건 감을 잡으셨죠? 요게 이제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입니다. 요거를 이제 구분하시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까? 이를테면 서강대학교 좋은 학교죠? 서강대학교를 가려면 내신이 1.4, 1.5, 1.4, 1.4, 1.35, 경제학분 1.35, 경영학분 1.35, 그 다음에 글로벌 한국학 1.6,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은 이과로 갔더니 이제 물리학은 1.7인데 화학은 1.4, 생명과학 1.5 이렇게 됩니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도대체 수능 최저가 얼마길래 수능 최저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타가 나 있네요. 정확히는 3개 영역 등급합 6이에요. 3개 영역이 등급합이 6이고요. 요 숫자는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숫자는 여기로 와야 되고 요 탐구는 여기로 붙어야 되거든요. 지금 오타가 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늘 가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10%를 반영하지만 이 10%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가 아니고 단순 출결 사항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결이 우리 결석이 많으면 불리하겠네? 아닙니다. 비교과 10%에서 출결을 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출결은 3일, 결석 3일까지가 그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으셔도 되고, 아이가 저 결석이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해서 결석 일수를 보시고요. 결석 일수가 3일이라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면 되고, 설사 3일 이상의 결석 일수가 있어도 거기에 병결이라든지 사유가 적혀 있거든요. 병결이라든지 무슨 뭐라든지 그 사유가 타당하면 그 또한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죠. 서강대학교는 반에서 1등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맞죠? 수능 최저를 낮춰야 합니다. 덕성여대는 반에서 3등 정도, 2등과 3등 사이에서, 이과는 3등과 4등 사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제 이 정도가 잡혔을 겁니다. 그럼 이제 광운대학교를 한번 눌러볼까요?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는 어떤 특징이냐면 워낙 공대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계열이 컷이 높아요. 1.6, 1.9, 1.8, 1.7 어떻게 되죠? 반에서 2등인데 성적이 앞으로 붙은 2등이에요. 요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컷이 막 2.4, 2.5, 2.0 오히려 이제 이과보다 좀 낮은 편이죠. 여기는 보면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가 같이 없거나 같이 있을 때 광운대하고 덕성여대, 서울여대는 광운대가 조금 높은 수준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높은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커트라인이 여기까지 상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더 보면 많죠. 정말 대학 많습니다. 아이들 선호도가 있는 학교 중에 하나가 시립대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생각을 다들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중경 외시냐, 중경 시외냐, 뭐 시경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람마다 이제 다른데 저는 이제 시립대학교를 이제 효자들의 대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워낙 학비가 쌉니다. 워낙. 다른 학교 한 학기 다닐 돈으로 1년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효자들이 다니는 학교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위에 지원 자격이 쭉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받는데 평균 한번 보시죠. 1.65, 1.83, 경제학부 2.11, 그 다음에 사회복지 1.53, 뭐 이런 식으로 뚝 1등급 중반대에서 2등급 극초반대까지 이렇게 쭉 과별로 이게 편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꽤 세다는 뜻이죠. 쭉 3개 영역 등급합 7입니다. 보통 시립대학교는 논술 전형에서는 지금 수능 최저를 안 쓰지만 수능 최저를 있었을 때 2과목 쓰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3과목을 씁니다. 3과목. 요렇게 해서 3과목 등급합 7, 자연계열도 또한 등급합 7이에요.
그럼 이제 올해 그 모의고사, 지금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 끝났는데 이제 못 올리고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수학이 그렇게 뭉개져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쨌든 이 수능 최저가 아이들을 상당히 괴롭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지역균형 선발이 도대체 무슨 일을 불러올지 모르겠다 올해. 누구나 지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오직 변수가 수능 최저가 있는가 없는가만 있습니다. 근데 추천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거의 대부분이 있습니다. 광운대 없었고 덕성여대도 없었지만 사실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 등급이 빡빡하게 붙어 있거든요. 빡빡하게 붙어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학원에 내신이 3등급대인 아이인데 모의고사를 굉장히 수능은 잘 볼 것 같은 거예요. 수능 가서 충분히 수능 최저 등급을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친구 같은 경우에 너무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면 지원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지원을 마다할. 예, 그런 이제 생각을 올해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제가 이제 올해 수시 지원 전략 한번 발표를 할 텐데요. 그때도 제가 발표하면서도 이 지역균형 전형의 지원 범위를 어떻게 잡을 거냐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이 되면 설사 이 에듀고가 얘기하는 것이 2.5등급이라고 해도 저는 3등급이어도 3.5등급이어도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구분해 보셨죠? 자, 그럼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학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권에 있는 학교 중에 전체적으로 역시 두 가지가 떠 있죠.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떠 있습니다. 하나는 추천 전형, 하나는 그냥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지원하는 것부터 볼까요? 아무나 지원한다면 이게 가천대학교입니다. 2등급 중반대죠. 2등급 중반대인 까닭은 수능 최저 등급이 두 개 영역 등급합 6이에요. 덕성여대보다 높죠. 그러니까 덕성여대보다 살짝 전체적으로 요 숫자도 높고요. 이것도 높습니다. 수능 최저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재밌는 건 여기도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두 개였어요. 지역균형 전형. 여기는 내신이 갑자기 툭툭툭툭 좀 더 여유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좀 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가천대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추천받은 아이들에게 좀 더 여유폭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학교 측 입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판단하기에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기존의 지원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수능 최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 있게 펼쳐질 것이다. 근데 이 예측이 맞을까요? 이건 모르는 겁니다. 이 예측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통으로 바꾸라도 지금 이의제기할 상황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하게 됩니다. 경기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4개 영역 등급합 7 학교에서 추천받은 건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볼까요? 추천 전형의 컷은 어떻게 되죠? 정확히 반에서 4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에서 4등.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역시 반에서 4등과 조금 앞에 여기에 좀 더 높죠. 수능 최저가 두 개 영역 합칠 수능 최저가 이 전형과 저 전형이 똑같아요. 그러면 나눠졌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는 없다. 이제 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이제 지원 범위를 잡아주는데요. 에듀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면요. 대학이 발표한 걸 일단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모은 수많은 자료들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여주는 끝은 대학 발표하고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간 지점에서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느 애는 같은 대학 같은 건데 교과 전형의 컷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수능 최저가 똑같은데도 똑같이 없거나 정년도와 똑같은데도 이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의 트렌드에 따라서
몰렸다 빠졌다 몰렸다 빠졌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써놓은 거라 올해 시작되는 추천 전형에 대해서 얘가 지금 다소 빡빡해요. 그래서 이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을 학교 추천 전형을 할 경우에 여기 쓰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 출신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단국대학교부터 경동대학교부터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특성화고졸 출신들을 학생부 교과로 뽑는 학교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학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특성화고 출신의 교과 전형만 놓고 보면 역시 특성화고의 내신만 보는 거죠. 그러면 특성화고에서 내신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아이들은 누군가요? 이를테면 이제 기존에 요즘은 워낙 특성화고가 다양해졌지만 제가 다닐 적에 이제 농고, 공고, 상고였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반에서 1등 했던 친구들이 진학반으로 가서 대학을 가게 되죠. 그 친구들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컷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건 이제 재직자니까. 제가 재직자를 눌렀을까요? 특성화고 전형이죠. 명지대조차 반에서 2등에서 3등 사이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반에서 1등과 2등 사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여기도 수능 최저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특성화 고졸자 전형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붙는 순간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특성화 고졸자나 농어촌에 수능 최저가 붙은 교과 전형이라면 전 일단 낸다예요. 수능 최저 맞출 수만 있으면 낸다. 그러면 의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특성화 고졸자, 사회기여 배려, 그다음 지역 특기자 전형, 농어촌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한 과가 100명일 때 선발 인원이 한두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듀고는 거기에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설사 한두 명이어도 이 정도의 성적이어야 한다는 건 상식인 거죠. 그러나 입시 결과는 상식하고 항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하신다면 제가 농어촌 특별전형이나 특성화고졸자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이나 배려자 전형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하신다면 혹시 기억하실라나요? 저는 정한수 특별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정한수. 모집 인원이 1명이나 2명이나 3명인 경우 1명이나 2명이나 3명인 경우 왜 정한수 특별전형이냐면 이런 거잖아요. 1명 선발하는데 그 대학의 상식적인 커트라인은 1.5등급이야. 근데 1명 선발에 나 3등급이야. 나 냈어 원서. 아주 원서 접수하는 첫날 딱 냈어. 근데 나 위에 아무도 안 내. 그러면 나 3등급이지만 붙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명 뽑는 전형이에요. 앞에 1명은 설명이 되죠. 걔는 내신이 굉장히 좋겠죠. 두 번째 아이도 해볼 만하게 냈겠죠. 근데 세 번째 아이가 안 들어와. 근데 그게 나야. 내 밑에 2명이 들어왔는데 나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 그럼 내가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린 정한수 특별전형이라고 해요. 심지어는 이 역도 성립합니다. 그 학과의 일반 교과 전형의 컷이 1.5인데 자기가 농어촌 특별전형이에요. 근데 자기가 내신이 1.3이야.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 전형으로 내라 하거든요. 다 같이 뽑는 대로. 근데 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전형이 뜩 봐도 커트라인이 아래니까 자기가 거기다 내요. 근데 문제는 1명 뽑는데 거기에 내신 1.1이 원서를 내버리면 얘는 새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정한수 특별전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입시 전략에서 첫 번째 이해 지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다? 수능 최저가 없으면 에듀고 데이터를 믿고 따라라. 근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더더욱이 추천 전형이라면 지원 자격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일반 전형처럼 10대1, 12대1 못 갈 거라고요. 4대1, 5대1, 6대1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죠. 중앙대학교 학생, 고교 추천 전형에 원서를 낸 아이들이 있어요. 누구죠? 반에서 1등들이잖아요. 근데 반에서 1등인 애들이 중앙대만 원서 냈을까요? 위에도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칼같이 선택하더만요. 칼 같은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이 걸리면
거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부르는 그 순서 있잖아요. 그 순서가 야 정말 입시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확연하게. 그러면 반에서 1등인 아이들의 중앙대학교 원서 쫙 냈는데 합격했어요, 걔들이. 근데 걔들이 등록을 다 할까요? 전 절반 이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 추가 합격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10명을 선발하는데 50명이 지원을 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춘 아이가 지원자 50명 중에 40명뿐이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처음에 10명을 선발했어요. 5명 빠져나가. 다시 5명 추가 선발했어요. 3명 빠져나가. 거기서 다시 추가 모집했어요. 1명 빠져나가. 그럼 20등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0등의 성적은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래서 올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원장님들이 자신 있게 설명하실 건 뭐냐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딱 둘로 나뉜다.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수능 최저가 없으면 세상이 보여주는 지표가 맞다. 근데 수능 최저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요것이 1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추천 전형이라면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추천받는 아이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모든 아이들의 원서가 다 들어온다 해도 10대 1까지 못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문. 걔들이 정말 그 학교가 내세운 수능 최저 등급을 다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올해 고교 추천 전형은 도대체 어디까지 아이들을 합격시켜 줄지 아무도 모른다. 단 10명 모집이면 적어도 20명은 넘는다. 그 학교의 위치가 높아도 상관없다. 연대 고대가 아니라면 밑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는 10명 모집이면 20등 바깥에서 합격자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부터 좀 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10명 모집이면 30등 바깥에서 합격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내신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올해 내신이 괜찮은 아이들이 비교과를 빡세게 준비해서 종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능을 빡세게 준비해서 고교 추천 전형으로 갈 거냐. 전 이 기로에 아이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원장님들이 잡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다시피 뭐죠? 비교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신도 중요합니다. 앞에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선발이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과 비교과 선발인 거죠. 물론 비교과의 평가 비중이 좀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개 안 되니까요. 서강대학교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연대도 있고 고대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가봤자 그쪽도 큰 차이가 없으니까. 서울대학교도 일반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선발이 있어서 일반 전형은 내신에 대한 관용폭이 크긴 하지만 일반고 학생들에겐 그림의 떡이니까. 빼고 나면 서강대, 중앙대, 경희대,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요 비교과가 좀 더 평가가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각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트랙이 2개씩 나와요. 근데 이제 경희대학교가 고교 추천 전형을 고교 대학 연계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내신 비중이 컸던 걸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을 빼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오레네상스.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비교과가 높은 편이죠. 그다음에 고려대학교는 2가지잖아요. 계열 적합형과 학업부 수형. 딱 봐도 적혀 있잖아요. 학업부 수형은 내신을 좀 많이 보고 계열 적합형은 비교과 평가가 좀 더 큽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지원자가 어차피 그 수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는 내신 허용폭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다 1등급 중반대잖아요. 그죠? 일반고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수인제 전형, 이것도 비교과가 굉장히 크죠. 2개가 떠 있네요. 하나가 참비대인제 할 텐데.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국민프론티어는 거기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과 요 전형의 그 컷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쭉 내려보면 서강대학교 이제 트랙 일반 전형 하나로 묶어버리고 성균관대학교는 여전히 2개죠. 학과 모집과 그 다음에 계열 모집 2가지가 있죠. 학과 모집은 계열 모집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이렇게 딱 모으잖아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과 모집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발표한 모집 요강을 분석을 해보면 계열별 모집은 그 서울대학교 직윤형,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에 가깝고요. 학과 모집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형에 가까워요. 근데 모집 요강은 그러한데 실제로 결과를 보면 가늠하기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차이가 없다면 제가 이제 그 입시 설명회 때 이제 자주 이야기하듯이 성균관대학교는 일반고 학생들을 지독하게 안 뽑아요. 라고 하는. 적어도 과학 중점 학교라는 사연 정도는 붙어줘야 돼요. 이과의 경우. 문과의 경우에는 영어 중점 학교라는 사연 하나 정도는 붙어줘야 돼요. 그것을 사연을 주지 않으면 참 지독하게도 일반고 학생들을 안 뽑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연세대학교는 이제 특별전형 빼고 나면 국제,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 요게 이제 그 모집 요강상으로는 비교과 평가가 큰 겁니다. 중앙대학교의 탐구형인지 다빈치형인지 이렇게 있죠. 두 개도 그 차이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랙을 둘로 가져가요. 내신을 좀 더 많이 보는, 그 다음에 비교과를 좀 더 많이 보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권 대학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럼 종합전형 한번 볼까요? 종합전형에서 이 에듀고의 태도는 되게 가혹합니다. 자, 그럼 건국대학교 국문과 2.52부터 시작해서 문과 계열이 2등급 되죠,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문과 계열이 2등급 되고, 그 사회 계열이 2등급 그 초중반 때고, 그 다음에 공학 계열도 2등급 초중반 때예요. 2등급 중후반 때. 이렇게 해서 쭉 펼쳐집니다. 근데 원장님들이 건국대학교 학교 측 발표 자료를 찾아보시면 이거보다 훨씬 내신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막 그 3점 몇이고 이를테면 국문과만 놓고 봐도 3점 몇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 영문과도 3점 몇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사학과는 한 4등급 때까지 이렇게 합격자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에듀고는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대학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더 짜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건 약겁니다. 경희대학교의 네오르네상스 전형 볼까요?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짜 이렇게 쭉 보면 프랑스어과 이게 외고 애들이 진학하는 데를 떼고 내면 대부분 문과는 2등급 초중반 때예요. 그렇게 돼 있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서울 캠퍼스에 별로 없으니까 빼고.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원장님들이 어떻게 되죠? 경희대학교는 매년 입시가 끝나면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과별로 지원한 아이들을 빨간 동그라미 쪼르륵 찍어놓고 합격한 아이들을 까만 동그라미 쪼르륵 찍어놓고 거기 보면 4등급, 5등급, 6등급 때까지 합격자들이 과별로 쫙 차 있는데 왜 에듀고는 2등급 중반대에서 다 잘랐냐? 이유가 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하는 그 자료는 외고 아이들이 포함된 거예요. 자사고 애들이 포함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고 자사고 애들이 가져가고 있는 관용의 폭을 우리에게 착시현상을 주는 거죠. 착시현상은 마치 일반고 애들도 그 수준까지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수천 건의 사례를 놓고 봐도 작심하고 한번 원서가 6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뢰 오는 아이들에게 비교과가 괜찮은 경우 3등급 대 아이들에게 경희대도 한 장 내보자 그러면 학생이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희대 지원 준비를 시켜서 해봐도 합격 확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현저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한 에듀고의 태도는 일반고 학생의 상식 라인을 정리한 거예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평가되는 건 아니죠. 여기도 이렇게 쓰여져 있듯이 서류 100% 3배수 선발이잖아요. 서류 100% 3배수 선발이니까 이 서류 평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서류 평가에 대한 준비는 어디 있냐? 입시관리 안에 있습니다. 입시관리 안에. 입시관리 안에 우리 학생을 하나 클릭하면 이 아이의 내신 관리, 수능 모의고사 관리, 그 다음에 전형 준비의 비교과 준비 정도, 논술 준비 정도, 희망 전공에 대한 문제, 대학,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생부 관리 이동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되는지가 쭉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평가를 쭉 해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입시 전문가들은 이 페이지를 좋아하는데요. 농어촌 특별전형 종합 서울에서 찾아줘. 그럼 쭉 뜨죠? 농어촌 특별전형, 그 다음 특성화고졸자 서울에서 찾아줘. 쭉 뜨죠?
그 다음에 농어촌인데 교과를 찾아줘. 그럼 교과만 쭉 뜨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회기업 찾아줘. 이런 거 있습니다. 아, 정시 가군에서 농어촌 찾아줘. 이런 상상 못 해보셨죠? 농어촌 특별전형이 그 선발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는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군인지 나군지 다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거, 야, 가군, 정시 가군의 농어촌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정시 나군의 농어촌 서울은, 아하, 이렇게 되는구나. 정시 다군의 농어촌 서울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빨리빨리 아이들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죠. 종합농어촌 서울에서 찾아줘. 특성하고 서울에서 찾아줘. 즉시 찾아드립니다. 자, 그러면 종합전형에서 뭐죠? 에듀고가 얘기하는 건 상식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 여유의 폭이 0.34를 넘어가지 마시라. 왜냐면 그걸 넘어가서 합격을 기대한다면 일반고 학생인데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과와 아이의 학업 역량을 내신 성적이 아닌 다른 걸로 증명이 가능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합산 내신은 3점 몇이지만 3학년 때 내신은 2.0이거나 1.8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합산 내신이 아까 얘기한 2.5라고 에듀고가 상식적으로 얘기한 것보다 0.5가 낮아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이 독서 기록이라든지 다른 연구 활동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경우 내신상의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가야 된다? 학생 관리에 아이의 비교과 평가를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원장님들이 이거 임의 선택이 안 됩니다. 임의 선택이 안 돼요. 아, 얘는 안 좋아. 임의 선택이 안 돼요. 그럼 뭘 눌러도 이 진단표가 뜹니다. 2학년용 진단표가 지금 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1학년 진단표도 있고 3학년 진단표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교과 우상을 포함한 전체 수상 횟수는 몇 개냐? 경시대회, 토론대회, 발표대회 수상 횟수는 몇 개냐? 경시대회, 토론대회, 발표대회 수상 수준은 뭐냐? 상 가지고 3개 질문을 합니다. 상은 학기별로 하나만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면 그 하나의 상을 어떻게 구성해 줄 거냐는 문제로 우리는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서 자 진단원 자율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학급 회장, 부회장 혹은 학생이 간부 활동을 했는가? 현장 학습, 축제, 합창대회, 체육대회 등을 주도한 기록이 있는가? 이를테면 합창대 구성원으로 열심히 입을 벌려 노래했다가 아니라 지휘를 하면서 조율을 했다든지 반주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체육대회에서 다리가 부러지도록 뛰었다든지 응원을 열심히 했다는 안 돼요. 축제 때 팀 짜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공연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교내 활동 기록에서 나의 활동은 잘 드러나 있는가. 교내에 굉장히 있잖아요. 명사 초청 특강, 선배 초청 특강, 진로 적성 특강, 아니면 어디 체험 교실. 여기서 너의 모습은 무엇이었니라고 물을 때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가. 희망 전공과 연결 가능한 활동이인가 그것이 인가 아닌가.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가서 동아리 부장 학년장 활동 했니? 너의 희망과 연결되니 장래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물어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묻고요. 진로활동에 대해서 묻고요. 교과학습 발달사항에서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세특에 대해서 따로 물어요. 세특에 대해서 묻고 독서기록에 대해서 묻고 행동특성 및 종합 의견까지 이 25개의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얘가 이거를 표시합니다. 자동으로 표시를 합니다. 요 자동으로 표시된 걸 보고 만약에 우수나 양호라면 아까 에듀고가 상식적으로 얘기한 지원 범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되고요. 보통이면 에듀고가 얘기한 상식선을 넘어설 수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합격을 기대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전형 정보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논술은 뭐 전국을 다 뒤져봤자 논술 이거니까요. 가천대학교가 그때 그 말씀드렸듯이 적성고사에서 논술로 온 대표적인 학교죠. 가천대학교가.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왔나요? 경기대학교는 원래 논술하던 학교고요. 고려대학교 세종이 왔죠. 고려대학교 세종이 논술을 선발합니다. 380명. 가천대학교 논술을 보세요. 851명. 이제 어느 학교가 논술 전형 가장 많이 뽑는 학교죠? 가천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학교가 적성고사로 1000명이 넘게 뽑다가 논술로 오면서 줄였는데도 850명이에요.
계속 이렇게 가봅니다. 계속 가보면 또 어디가 왔죠? 한 군데가 더 왔는데. 예,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죠. 여기는 적성고사도 안 보고, 여기 원래 논술이 있었는데? 여기는 원래 있었고, 홍익대 세종이 온 모양입니다. 산업기술대학교는 논술과 적성 2개가 다 있었고요. 그죠? 요게 다네요. 어쨌든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하게 되는데,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됩니다. 이 내신,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평균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그러니까 논술 전형에서, 수원대학교라고 알려주시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수원대학교? 네, 수원대학교가 논술로 왔네요. 292명. 예. 항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도 제가 잘 못 찾습니다. 논술 전형은 내신 불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듣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표시를 하라 그래서 저희가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하라 그래서 표시를 했더니 의예과는 2.0 평균이, 그 다음에 간호학과는 3.5다. 근데 이 평균의 앞에 1등급 애들을 생각하면 저 평균을 구성하기 위해서 밑에 애들은 어떨까요? 4등급, 5등급 대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기준으로는 거기가 논술 많이 뽑던 학교니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2등급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죠. 그 사람들은 묻습니다. 와, 논술 60에 보면 나옵니다. 어디 볼까요? 그냥 눌러보면 되죠. 자, 중앙대학교 논술 전형 쿵 눌러보면 논술 60, 교과 20, 비교과 20이에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이 세죠. 자, 그럼 하나씩 풀어볼까요? 일단 비교과 20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랬죠. 제가 더더욱이 논술 전형에 붙어 있다면 교과 전형에 붙어 있는 것만큼이나 논술 전형에 붙어 있는 것도 종합적인 서류평가에서의 비교과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결과 봉사 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앙대학교는 아시죠? 요게 200점, 200점, 600점이에요. 200점 주름 방식이 1등급 200, 2등급 199.5조, 3등급 199조, 4등급 198.5조, 5등급 198이죠, 6등급 197.5조, 7등급 195예요. 그리고서 8등급은 갑자기 한 20점이 점프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점프해서 9등급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7등급까지 내신상의 불이익을 안 줘요. 근데 그것도 뻥이에요. 중앙대학교는 내신 산정 어떻게 하죠? 자기 1, 2, 3학년 성적표 쫙 펼쳐놓고 애들 국어 같은 경우에 단위수가 4잖아요. 학기당. 그러면 국어만 가지고도 20단위가 나와요. 수학은 좀 더 단위가 많겠죠. 과목이 여러 가지니까. 영어도 과목 그 학기당 하나인데 단위수가 4죠. 과학이나 이런 게 단위수가 대부분 2나 3이에요. 여기 단위수예요. 단위수 20단위예요. 그러면 4단위로 5개, 2단위로 10개 찍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를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내신 성적은 8등급인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내신이 5등급 대인 애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는 전체 성적으로 하니까 8.2라고 해놓고 실제로 반영은 20단위만 하니까 아이들은 내신상의 불이익을 거의 받지 않아요. 논술 전형하는 학교들의 특징입니다. 논술 전형 진행하는 학교, 논술은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근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만을 겨냥해서 내가 논술 준비해서 대학을 가겠다! 원장님,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하고요. 수능 만약에 문과이라고 쳐봐요. 문과 논술할 정도 아니라면 그 아이 국어 수능이 그래도 3등급 이내로는 들어갑니다. 아무리 낮은 수준의 논술을 풀더라도 걔가 3등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죠. 수학. 이과 아이가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 수능 최저 없는 학교만 가겠다. 그런 경우는 수학 하나만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하는 경우에는 성립합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한 수학을 수리 논술을 풀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 아이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고도 적어도 2등급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많은 사례가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헛된 꿈이다! 이렇게 딱 집어주시고요. 정말로 그걸 잘하고 싶으면 그걸 같이 해야 되죠. 국어 수능과 언어 논술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수능과 수리 논술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상승의 여지가 있을 땐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포트폴리오를 따겠지만, 그 수능 최저 등급 포트폴리오는 똑같습니다. 3과목 보는 학교, 2과목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 그러면 3과목을 2등급으로 보는 학교, 3등급으로 보는 학교, 이렇게 또 나뉘죠. 그것만 이제 구분하셔서 학생들 지원 포트폴리오를 짜주시면 돼요. 논술은 깔끔합니다. 논술은 여기에 뭐라고 질문하는지 한번 볼까요? 입시 관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김승환 학생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지만 논술 준비 누르면 이것도 임의 선택이 안 됩니다. 뭘 눌러도 질문을 해요. 딱 근데 질문을 4가지뿐이 안 해요. 얘가 지금 문과잖아요. 문과니까 국어로 물어봐요. 국어로 물어보죠? 국어로 물어보고 국어가 몇 등급이니? 물어봐요. 국어 등급이 얼마니? 그 다음에 논술을 수업은 몇 번 들었니? 그 다음에 논술 첨삭 횟수가 있어요.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첨삭이고 첨삭의 횟수거든요. 첨삭을 40회 이상 받으면 저희는 거의 필승으로 잡아줘요. 필승. 첨삭 40회 이상이면 정말로 필승입니다. 더더욱이 첨삭이 40회인데 첨삭 받고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썼다. 그러니까 문제 풀어요. 첨삭 받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풀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거 40번 했다? 얘 논술 필승이에요. 정말로.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준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만약에 논술로 아이를 대학 보내시고 싶으시면 원장님 방에다 작은 책상 하나 놓고요. 애를 거기다 거기다 놓으시면 돼요. 거기다 놓고 풀어 임마! 딱. 풀게 하고 푸는 거 첨삭해 주시고 첨삭은 원장님이 하셔도 되고 다른 선생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첨삭 선생님이 오셔도 되죠. 첨삭을 받고 첨삭 받은 거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해? 그 지적에 대해서. 근데 넌 왜 이렇게 봤어? 하나씩 짚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끝나고 너 이 문제 다시 써. 그리고 내 집에 보내줄게. 이렇게 40번 하면요. 어느 대학 논술을 가도 걔는 합격할 겁니다. 그것이 문과 논술이든 수리 논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대입정보 계속 이걸 베이스로 제가 할게요. 그러면 대학정보는 뭐죠? 이런 전형정보의 합이죠. 그래서 맨날 같은 학교만 봤으니까 이번엔 강원대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가 1년에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에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으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전형을 실시합니다. 지역인재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자, 여기 보죠. 사회배려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배려자 전형, 그 사회배려 다른 사람들을 모은 거죠. 요거 특수교육 대상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야기고요. 사회배려자 전형은 아까 얘기한 그 집이 좀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고요. 재직자 전형은 요건 이제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사를 다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나 강원대 가서 이걸 좀 더 배우고 싶어 라고 할 적에 가는 전형이고 일반 전형, 누구나 다니는 전형이죠.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이거 사회기여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교과로 6, 종합으로 6. 그리고 실기로 3, 정시에 4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형으로. 그러면 6개 더하기 6개 더하기 3개 더하기 4개니까 전부 몇 개의 전형입니까? 그죠? 19개의 길로 학생들을 선발해요. 자, 왜 이렇게 다양한 길이 존재하냐? 첫 번째는 지원 자격이 다양하게 만든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형 정보 때. 지원 자격이 다양하게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 뭐냐면 똑같은 교과 전형인데 지역인재 전형과 일반 전형, 즉 추천을 받아서 왔냐 혹은 그 동네 아이들만 했냐 누구나 다른 동네 사는 애들도 다 올 수 있느냐 요 차이. 그러면 요 차이는 어떤 차이로 가냐면 수능 최저가 있어도 참 여유 있게 있죠. 세계 영역 합 12등급. 그러면 이제 원장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야, 세계 영역 합 12등급? 그것도 수능 최저야? 강원대학교 정시로 가려면 세계 영역 합 12등급으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회를 주는 거죠. 지역인재 전형에서. 그러면 일반 전형 한번 볼까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세계 영역 합 11등급. 한 칸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오는 애들에게는 수능 최저를 좀 더 빡빡하게 하는 거고요. 제가 PPT 보내드릴게요. 못 받으신 원장님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동네 아이들에겐 좀 더 여유 있게 한 등급 정도 낮춰놨죠. 수능 최저 등급 한 3개 영역 합 11등급과 12등급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고요? 수험생으로 치면 한 2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보시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미래인재 전형이 있고 소프트웨어인재 전형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원 자격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인데 미래인재 전형 볼까요? 야,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모집 인원이 적은 과는 2, 3등급 되고요.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은 과는 4등급, 3등급까지 확 밀려 내려가죠.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이 서울에 있는 학교의 경쟁률하고 다르죠. 서울에 있는 학교의 경쟁률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 전형에서 43명과 17명을 다 못 채울 가능성도 크다는 뜻이에요. 이거 채우려면 요 경쟁률보다는 조금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43명과 17명 중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죠? 강원도에 1등급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넘어온 3, 4등급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강원도 내에 있는 경쟁률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강원도에 있는 1등급, 2등급대 애들은 강원대학교를 안전판으로 놓은 거죠. 그리고 5개를 어디 갔죠? 공격하러 갔잖아요. 공격하러 갔어. 거기서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강원대 안 오는 거예요. 걔들이 쭉 빠져버리면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적으면 빡빡하게, 모집 인원이 크면, 그러나 평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3, 4등급대. 강원대 학생부 교과전형은 2등급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렇게 이제 그 대학 정보는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너 강원대 가고 싶다면 이 녀석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붙어 있죠.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와 입학처 홈페이지가 이쪽에 따로 붙어 있어서 들어가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정보도 마찬가지죠. 전공 정보는 언제 쓰냐면요. 유별난과에 꽂히는 애들이 있어요. 유별난과에. 근데 그러면 과가 유별나면 도대체 그 과가 어디 있는겨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요 파트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볼까요? 대분류. 자, 그러면 사회계열의 흔한 거, 경영경제, 소분류, 경영, 서울에서 경영 다 잡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대학의 경영이 3개다. 왜? 신산업 융합학과. 요거 커리큘럼이 경영학적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는 이과거든요. 그럼 걔도 잡아오는 거예요. 기술경영도 잡아오고. 경희대학교는 하나인데, 광운대학교도 하나인데, 국민대학교 2개죠. KMU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스쿨도 경영학과로 분류해서 잡아왔습니다. 밑에 2개가 더 있네요. 기업 경영도 있고. 일단 다 잡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에 이제 한 과를 놓고 이과에서 어떻게 선발하나? 야,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길로 학생들을 선발하네요. 그러면 수능이 70명, 논술이 30명.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KU 자기추천이 40명, 그 다음에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17명. 이렇게 되네. 가려면 수능 최저 등급은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저기서만 나오지. 요렇게 이제 찾아주시는 데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유별난 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전학과죠. 기전. 이게 메카트로닉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건 기전입니다. 이게 서울의 기전은 3개밖에 없어요. 메카트로닉스에 해당되는 건 스마트 운행체공학과, 로봇학부, 지능기전공학부, 전국에서 다 찾아봐도 건국대학교 글로컬의 메카트로닉스, 경기대학교의 기계시스템 지능형 로봇, 경남과기대 메카트로닉스, 경성대 메카트로닉스,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세종, 광운대 계속 내려보면 이렇게 극동대, 동서대 이런 식으로 쭉 뽑아줍니다. 부산대학교의 광메카트로닉스가 있는데요. 정말로 꼭 메카트로닉스 이름 붙은 걸 가야 되겠어? 그러면 여기 있어. 이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게 있어. 자, 이 중에서 골라봐. 그러면 네가 경기대학교 갈래? 경기대학교는 어떻게 뽑는지 알아? 내신으로 가려면 2.9. 너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가면 3.15. 이런 식으로 너 농어촌에 살지? 3.0. 학생부 종합으로는 3.0.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교장 추천전형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죠. 이런 식으로서 아이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걸 우리는 전공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 정보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틀을 잡아주시고 전공 정보와 대학 정보에서 나머지 기준을 쫙 보여주시면 아이들 입시 관리에 지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의치대는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가 있고요. 준비 파트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준비 파트가. 의대 입시 전형, 치대, 약대만 놓고 볼까요? 올해 신설돼서 그 서울에 있는 것만 찍어보겠습니다. 가천대는 뭐 거의 서울이라고 봐야 되니까. 자, 이렇게 5개를 한번 뽑아볼까요? 여기서 교과 전형만 찾아줘. 그러면 5개 대학이 교과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가천대는 그 학교 추천 전형을 하는데 다른 학교는 안 하네요. 그냥 일반적인 내신 전형만 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만 눌러보면 종합 전형을 학교별로 다니는데 덕성여대 기초생활 수급자 전형이 따로 있네요. 6명이나 뽑네요. 요게 이제 사회 배려 전형이죠. 사회 배려 전형으로 상당히 많은 수를 뽑구나. 가천대학교 농어촌과 교육기획. 전체적으로 종합 전형으로 3개 대학만 실시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을 뽑는 학교가 있나? 논술은 경희대학교만 약대에 선발을 하네요. 정시는 뭐 다 있겠죠. 찍은 거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전형을 비교해보고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너 그 길로 가고 싶어? 여기는 이런 방식으로 선발해. 그럼 나머지는 그 대학 그과 가서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대학 그과 가서. 아니면 전공에서 찾아봐도 되죠. 전공에서 약학과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학계열. 약학. 서울. 자, 덕성여대 약학과 선발 방식입니다. 학생부 100으로 15. 평균 1.0. 덕성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더 높죠. 왜? 얘는 수능 최저가 없거든. 얘는 수능 최저가 있고, 요 차이예요. 심지어는 종합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 중에 종합을 종합답게 하지 않는다면 교과 전형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는 2.2, 정시는 100분위 평균 94로 추정된다라고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걸 꺼내놓고 역시 아이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야,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의대 입시 준비는 저희가 액세서리를 붙여놓은 겁니다. 내신 1.3에서 1.7에 모의고사가 5, 1등급이고 비교과 준비를 했어. 그러면 쭉 총평이 나오고요. 그리고 종합전형, 교과전형, 지역인재, 논술, 정시별로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대도 이게 이제 지원이 될 겁니다. 약대도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어서 이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가 5, 1등급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재빈이를 한번 볼까요? 종합전형은 바뀐 게 없는데 교과전형 지원 가능 데가 없음.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죠. 왜? 수능 최저 못 맞추니까. 지역인재 전형으로 여기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해볼 만해. 논술 여기가 수능 최저 없어서 해볼 만해. 아, 얘가 지금 내신이 안 좋죠? 수능은 되는데, 수능은 안 되는데, 비교과 준비는 잘 됐고, 내신은 괜찮은. 요 아이의, 요 지원 가능 대학, 요게 뭔가 좀 오류가 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이게 안 되면, 지역인재 여기가 수능 최저가 없나 봐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최근에 업데이트 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류 자료 자꾸 찾는 작업 중이어서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정시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요거 뭔가 그 통으로 데이터가 하나 바뀐 듯 합니다. 차라리 며칠 전께 훨씬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내신이 1.3에 모의고사 5, 1등급에 비교과 준비 안 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되죠. 종합, 비교과 준비 안 했으니까 지원 가능 대학 없대요. 교과 전형으로는 여기 정도 지원이 가능하대요. 지역인재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대요. 논술이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정시도 된대요. 왜? 수능이 되니까. 내신이 좀 부족해도. 요렇게 해서 이제 의치대 아이들의 로드맵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사관학교 경찰대입니다. 육사공사, 해사공사. 전체 총괄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 대학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원 자격의 성적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아이들이라면 군적성 우수,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1등급 중반대. 근데 자기가 거기가 아니어서 내신은 안 좋다 그러면 정시 선발의 경우에는 내신 평균 3등, 내신은 3등급이어도 된다. 근데 수능을 잘 봐야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에 쭉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대입 정보에서 전형 정보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을 보면서 과거는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예요. 눌러보시면 그냥 쭉 나옵니다. 그냥 쭉 나오고 어떤 아이들이 지원하고 어떤 아이들이 합격하는지 거기다 표시가 돼 있으니까 이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입시 시뮬레이터를 해야 되는데, 자, 남겨진 한 15분 내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시뮬레이터입니다, 수시.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반고고 학종 준비 보통으로 해보겠습니다. 논술을 보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반에서 한 5등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러면 국어는 3인데, 자, 수학은 4고, 문과위로 해볼까요? 영어는 3이고, 사회는 2인데, 과학은 3이에요. 과학은 평균은 4야. 바로 이제 계산이 돼서 떴죠. 모의고사도 비슷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수학이 4, 영어가 3, 사회가 2, 탐구 두 개는 다 2, 한국사 1. 이 자식들이 전부 한국사는 1등급을 받아갖고 죠. 논술 준비는 안 했고. 자, 전국하지 말고 서울 해볼까요? 그 다음 문과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과 해볼까요? 인문계열의 국문과 해볼까요? 누르면 이렇게 쭉 뜹니다. 서울만 해놨더니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네요. 종합전형에 서울여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해볼 만하다. 근데 되는 학교는 없다. 동덕여대는 조금 안전하다. 그 다음에 논술도 덕성여대 논술은 네가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면 좋을까요?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이걸 해주시는 겁니다. 1학년, 2학년 애들에게 시험 보고 올 때마다 일로 와봐 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너희 자식아 무슨 서울이야? 그럼 경기를 해보자. 시뮬레이션 누르면 이렇게 쭉 뜹니다. 아, 경기도에는 좀 더 낫구나. 정시는 여기 표시 안 되는 게 정시 시뮬레이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빼서 절로 갔거든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자, 요건 이제 뭘 할 수 있나요? 교과 전형으로 이 아이의 지원 범위가 한눈에 잡히셨나요? 종합 전형으로 이 아이의 지원 범위가 눈에 보이셨나요? 논술 전형으로 지원 범위가 보이셨나요? 그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이과에는 조금 요거랑 구조를 달리 가볼까요? 거꾸로 가면 되겠죠. 탐구는 뭐 똑같으니까. 그럼 서울에서, 자, 이과이니까 잡아주셔야 됩니다. 공학에, 흔한 게 전기전자니까 전기전자 해보겠습니다. 전기공학, 시뮬레이션. 서울 경기에서 다 찾아줘. 이렇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런 범위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희망을 갖고 걸어봐도 전부 상향이라네요. 초상향. 종합은 해볼 만한데 역시 이 빡빡하게 나옵니다. 왜? 학종 준비가 보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장님이 만약에 국어 원장님이시면 국어 성적을 가지고 수학 원장님이시면 수학 원장을 가지고 영어 원장님이면 영어를 가지고 내가 너의 성적을 여기까지 올렸을 때 너 대학 이렇게 바뀌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내가 너 학생부 종합전 전형 준비를 내 이 에듀고를 가지고 양호하게 끌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뭐가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뀐 거예요, 지금. 딴 건 안 바뀌었는데. 바뀔 수가 없죠, 딴 건.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 밑에 이게 있어요. 과기대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이게 쭉 나옵니다. 내신, 그 다음에 국가보험 대상자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까지 쭉 전부 정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러면 한양대학교도 한번 눌러보는 거죠. 요렇게. 왜 서울대, 한양대, 건국대 이렇게 뜨냐? 아, 지금 전기공학과 눌렀잖아요. 과를 그렇게 골라놓고 이게 대학이 안 뜬다고 하시면 제가 섭섭합니다. 그러면 과를 흔한 과를 하시면 되죠 뭐. 그럼 이것만 바꿔놓으면 됩니다. 여기를 4로 바꾸고 여기를 2로 바꾸면 돼요. 제일 흔한 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를 사회계열의 제일 흔한 과니까 경영경제 경영으로 한번 해볼게요. 꽉 찹니다 여기가. 꽉 차잖아요. 서울 경기까지 눌러놓으면 더 꽉 찹니다. 그냥 쫙. 그래서 한눈에 아이의 대학 범위를 잡아놓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올려서 학종을 바꿔주면 여기가 바뀐다 그랬죠. 내가 너 논술 준비 열심히 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어디가 바뀔까요? 여기가 바뀝니다. 지금 가천대잖아요. 중앙대까지 해볼 만하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공부할래 안 할래? 라고 하는 수시 시뮬레이터를 쓰시면 됩니다. 정시 시뮬레이터 볼까요? 정시 시뮬레이터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미 모의고사가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됐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이걸 왜 못 바꾸고 있냐면 지금 반영은 다 해놨어요. 이게 입력하시면 돼요. 과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집계한 아이들 지금 현재 6,000명 정도 집계했거든요. 6,000명 집계했을 때
지금 수학 확통 선택한 아이들 중에 1등급이 0.2%예요. 2등급까지가 1.12%고요. 이 상태로 여기다 올렸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 전체적인 공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만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미 반영은 다 해놨습니다. 자, 국어 일단 선택을 해볼까요? 3학년 테스트, 2월 테스트로 가겠습니다. 한국사 원점수 40으로 해보고요. 국어는 화작, 수학은 자 문과면 확통이겠죠. 근데 이과로 하겠습니다. 미적. 그 다음에 탐구는 이 아이가 생명과학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지구과학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즘 애들이 지구과학이 많으니까 선택이.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어보시면 됩니다. 숫자를. 어느 정도 해볼까요? 일단 중위권 학생부터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75. 수학 미적의 이과이지만 어쨌든 70. 영어 3등급 할까요? 80. 생명과학 40. 지구과학 40.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됩니다. 쭉. 그래서 일로 내려오는 순간 이미 등급은 결정이 됐고요. 결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의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서 찾아줘. 이렇게 쭉 뜹니다. 그러면 요 성적에서 위로 그 20칸까지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는 안 나오겠죠. 이 성적 가지고는. 쭉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전체 불합격이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아이의 원점수를 요게 2019학년도잖아요. 2019학년도 수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원점수를. 그리고 그걸로 이제 계산식으로 계산해줘요. 2020 정시. 그래서 두 당연인데 똑같은 원점수인데 성적이 다르죠. 환산 점수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됐네. 이 정도 선까지 나오면 국민대를 한번 눌러보면 여기도 전부 불합격이네요. 서울과기대 불합격. 그럼 광운대 정도 가도 불합격. 이과인데 워낙 수학을 못 봐가지고 그러면 경기대학교 아직 데이터가 안 들어왔네요. 서울여자대학교 추가 합격이 딱 한 번 있었네요. 재작년에.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대학교 당연히 불합격일 거고 동명여대 여기도 추가 합격이 한 번 나왔네요. 그럼 여기보다 아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대학, 한양대학, 한국외대 글로벌 여기는 아직 안 들어왔고 중앙대학교 안성 아직 안 들어왔고 요렇게 이제 쭉 찾아서 가시는 겁니다. 한성대학교 안 들어왔을 건데 그러니까 이 아이 성적으로는 지표가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야 여기가 안 돼? 그러면 지역 늘려. 저기서 늘면 이제 강원도에 있는 학교가 뭐가 들어왔나 한번 볼까요? 을지대학교 이정부는 어떨까요? 아직 안 들어왔을 것 같은데. 예. 수학이 4등급이어서 수학만 좀 올려볼게요. 8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을 빼고. 예, 다시 돌려봤습니다. 수학이 이제 3등급으로 올라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 아주대학교 정도 갔더니 추가 합격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빠진 건 뭐냐면 당해년도에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국대학교 볼까? 단국대학교는 건축학과 빼고는 거의 다 지원이 가능했네요. 합격했고.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가천대하고 단국대하고 어디가 높냐는 질문 제가 절망 많이 받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드립니다. 어디가 높을까요? 그냥 이게 비교해 보시면 되죠, 뭐. 어디였지? 방금 있었는데. 쭉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명지대학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건 언제 쓰시는 거냐면 모의고사 끝나면 아이를 부르시면 됩니다. 야 원점수 불러봐. 원점수를 부르면 원점수를 여기다 입력을 해놓고 쭉 누르시면 이렇게 쫙쫙쫙 뜹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현재 여기야. 너 목표학과가 여기지. 그러면 네가 지금부터 공부를 어느 정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크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이가 견뎌내야 할
견뎌내야 할 범위가 나오는 거죠. 이제 상위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상위권 가냐면요. 의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만 놓고 봐야 되겠죠. 정시 시뮬레이터 돌리면. 자, 아까 안 보이던 대학들이 쭉 뜹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원 가능한 대학이 얘가 먼저 결정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대학이 보여지지 않게 해. 그 이 아이 성적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를 자르는데 위를 불합격을 위에 20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뭐 워낙 내가 높게 임역을 했잖아요, 성적을. 당연히 뭐 다 합격이죠, 뭐. 합격입니다. 당연히 그 밑도 다 합격이죠.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건 이거죠. 의예과. 의예과도 합격이네요. 경희대학교 의예과에서만 한 번 이성적으로 추가 합격이 있었고, 야, 올해도 순천향대 의대는 오히려 이걸로 불합격했네요. 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전형 평균 보세요. 1003.48인데, 분명히 1000점 만점일 텐데 뭔가 계산식이 잘못됐다는 뜻이겠죠? 잘못된 계산식에 의해서 얘를 지금 불합격으로 표시를 했을 겁니다. 오류 제가 지금 2개째 찾았거든요. 인하대학교 의예과는 이성적으로 추가 합격을 했네요. 이유가 뭘까요? 표준 점수 반영대학, 100분위 반영대학. 이해하셨나요? 거기서 이 아이의 그 유불리가 가려집니다. 치위에 다 합격인데요? 한의에 다 합격. 오, 한 번 불합격했네요. 여기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계산식이 잘못된 듯 합니다, 여기가. 수의에 합격입니다. 그러면 점수를 좀 애매하게 해볼게요. 애매하게. 돌렸습니다. 점수를 좀 애매하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빨간 그림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 없이 갔다 불합격한 곳들이 좀 곳곳에 지금 한 번씩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올해 데이터는 단국대까지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탑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따끈따끈한 지난 정시죠. 그 단국대까지는 커트라인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올라올 거고요. 이제 의예과 한번 눌러볼까요? 드디어 이제 합격, 불합격이 이제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합격했으니까 올해도 합격하겠지, 매년 떨어졌으니까 올해도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다른 문제니까. 이거를 자꾸 보여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답을 주시라는 거죠. 원장님, 저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정시로 가야 될까 봐요.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 갖고 와봐! 쫙! 해서 보시면 됩니다. 너 정시로는 여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이 모의고사 성적을 과연 네가 수능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너 그럼 오늘부터 굉장히 빡세게 공부해야 될 텐데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이 시뮬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그겁니다. 수시정시. 이 시뮬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 아이를 수시로 보내는 게 좋을까? 정시로 보내는 게 좋을까? 그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할 때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되게.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입시 시뮬레이터까지만 해서 수시냐 정시냐.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대학을 어떤 길로 보내는 게 유리하냐.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목표 대학을 정할 적에 내신 지원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요 입시 관리만 가지고 다음 주에 김무현 대표님이 한 번 더 하자고 하셨으니까 요 입시 관리의 성적 관리와 학생부 관리를 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다음 주 이게 예고편인데요. 교과학습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면 저희는 항상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정보와 의미를 항상 먼저 정리를 해요, 저희가. 그 다음에 전략을 짜요. 전략을 짠 다음에 사례를 쭉 정리해요. 이렇게 쭉.
과목별 사례를 쭉 정리하는데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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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트. 다음 주에는 제가 이 팩트를 일일이 하나씩 이 전체 읽어가면서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빠져도 되는 문장이고 무엇이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평가를 둘러싼 입학사정관들의 이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쭉 있어요.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생부 기록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전략까지를 묶어가지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쨌든 원장님들에게 이 에듀고를 딱 켜놓으면 설사 원장님이 입시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해도 전형은 아시잖아요. 이제 교과 전형이 뭐고 종합 전형이 뭔지 이건 아시니까 이것만 열어놓으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해줄 말이 이제 줄줄줄 있잖아요. 더더욱이 골치 아픈 최상위권들. 골치 아픈 최상위권 뭡니까? 우리 학원에 의대를 가겠다는 아이가 있는데 우리 학원에 의대가 1년에 한 명이야. 그러면 정말 그 엄마가 학원에 나타나면 원장님 머리가 아파요. 그 엄마가 딴 건 모르는데 의대 입시만큼은 주워 들은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틀린 정보인지 맞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막 떠들어요. 그때 원장님이 이거 툭 열어놓고 그건 맞는 정보고요. 심지어는 엄마 말이 맞아도 그건 맞는 정보예요.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요. 틀린 정보에 대해서는 어머니 그건 잘못 알고 계시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거를 고1, 고2, 실제로 이 아카데미 에듀고는 고1, 고2, 그 다음에 고3, 6월까지 사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면 저희가 올해 만들 건지 안 만들 건지 아직 최종 결정은 안 했는데요. 수시 지원 에듀고를 따로 만들 거거든요. 뭐 이제 그때 가서 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현재 이 에듀고를 꺼내놓고 입시 상담, 학생, 학부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했고 다음 주에는 바로 입시 관료의 학생부 관리만 가지고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비교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